이제 다음 파트는 자음의 체계부터 봅시다. 그래서 자음의 체계, 지난번에 모음의 체계까지 봤고 지난 시간에 자음의 체계를 보는데요. 자, 교재에는 그냥 그럴싸하게 이것저것 써 있는데 일단 거기 45쪽에 도표를 봐. 도표를 보고 자음은 먼저 분류를 할 때 좋은 방법에 따라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안울림과 울림이 있어. 안울림과 울림이. 그래서 성대를 울려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있고. 왜? 너 왜 두리번거려? 왜 두리번거려? 옆에 애들이 잘하고 있나 지금 두리번거리냐? 자기만 해, 자기만. 자, 두리번거리지 말고 책을 봐. 자, 안울림과 울림이 있어. 안울림과 울림이 있는데요. 아까 모음은 모두 울림이라고 그랬죠. 모음은 모두 울림 소리라 굳이 나누지 않았었고, 이제 자음의 경우에는 안울림과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안울림 소리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안울림 소리에 속하고, 울림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 도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은 아까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이 파열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찰음은 시옷 계열, 그리고 파찰음은 지읒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울림 소리를 비음과 유음으로 나누는데, 비음은 콧소리야. 콧소리 비음에는 뭐 있어? 미음, 니은, 이응. 그리고 유음에는 뭐 있어요? 리을. 그래서 요 울림 소리 4개는 외워두는 거예요. 나라, 마음 4개는 외워두는 거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울림 소리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음, 니은, 이응은 비음이고 리을은 유음입니다. 다음 이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나누면, 소리 나는 위치, 그러면 입술을 부딪혀내는 소리야. 입술을 부딪혀내는 소리라 이를 입술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순음이라고 해요. 한번 내볼까? 시작. 브, 뿌, 프, 무. 비읍, 이건 이것의 명칭이고, 소리를 내라 하면 음호음을 붙여서 내보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브, 뿌, 프, 무. 모두 입술을 부딪혀내니까 이를 입술소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순음. 다음 혀끝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 혀끝을 가지고 이에 닿거나 잇몸에 닿아서 내는 소리를 혀끝 소리라고 해요. 혀끝 소리. 이걸 한자로는 설음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 치자를 써서 치조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설음, 치조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한번 내볼까요? 시작. 드, 뜨, 트, 스, 스, 느, 르. 모두 혀끝을 이용해서 내죠. 그래서 소리나는 위치로 하면 혀끝을 이용하여 내기 때문에 혀끝 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입 천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이와 가까운 쪽은 좀 딱딱해요. 반면에 목구멍과 가까운 쪽은 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부분을 센 입천장, 메모에 센 입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자로는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하면 구개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센 입천장 소리, 구개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부분에 닿아서 나면 여린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하고, 이는 영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 영구개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구개음 한번 소리 내볼까요? 시작. 즈, 쯔, 츠. 자, 영구개음 소리 내봅시다. 시작. 그, 끄, 크, 으. 어때? 좀 더 부드럽게, 부드러운 부분, 혀, 목구멍 가까운 부분에서 나는 소리가 영구개음이고, 반면에 즈, 쯔, 츠. 이 소리는 좀 더 딱딱한 부분에 닿아나죠. 이를 센 입천장,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자, 끝으로 목청 소리. 목청 소리는 한자로는 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흐하고 힘 빼고 흐하고 소리 내면 이 히읗을 우리가 목청 소리라고 합니다. 자, 외울 게 아니고 이해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음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소리나는 방법, 좋은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으로, 그리고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한자로는 순음, 설음, 구개음, 영구개음, 후음이라는 이런 분류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46쪽에 가면 음운 중에서도 비분절음운, 즉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소리의 길이는 반드시 긴 소리가 나는 말, 짧은 소리가 나는 말, 이는 최소한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리 했을 때 여기 한자 많이 보던 게 있죠. 이게 뭐예요? 단일 행자죠. 또 가운데는 뭐예요? 흑토자가 또한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흙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그러니까 뭐야? 거리지. 이 거리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우리가 학원에 간다 하면 학원 가는 거리가 짧을수록 좋잖아요. 따라서 이 거리는 짧게 내는 거고, 반면에 그 옆에 거리는 이 발족자가 있잖아. 이 발족자야, 발족자. 이 옆에 거대한 거자가 딱 쓰여 있어. 그러면 거라는 발음은 얘가 담당하고 뜻은 발족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거리를 둔다는 얘기야. 이때 거리를 둔다 할 때의 거리는 그만큼 멀리 두는 거니까, 거리를 둘 때는 멀리 두는 거니까 즉 멀수록 좋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리자가요, 리자가 이게 희한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길짐승의 단어고, 이 옆에 이건 새추자 날짐승이에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짐승하고 날아다니는 짐승은 만날 일이 거의 없죠. 새와 고양이가 만날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떨어질 리자야. 이해돼? 그래서 즉 길짐승과 날짐승은 떨어져 있다 해서 떨어질 리자야. 우리가 이 글자를 꼭 외우고 쓰라는 게 아니라 의미를 보라고, 의미를. 그러면 거리를 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떨어뜨려 놓는다 이 말이니까, 떨어뜨려 놓으려면 그만큼 길게 발음한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암기하자 이 말이야. 됐죠? 또 아래에 눈 그랬어. 그럼 앞에 눈은 뭐가 쓰여 있어? 눈목자가 있잖아. 눈목자. 이 눈목자라는 건 알아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부수 공부하라고 그런 거야. 알겠어요? 이게 눈목자라는 건 알아봐야지. 자, 그리고 뿌리 근자가 들어있고, 이게 눈을 말하는 안자야. 눈 안자죠. 그래서 우리가 안과에 간다 할 때 그 안자는 이 안자를 쓰겠지. 이해돼? 자, 따라서 이 눈을 가리키는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그래서 신체에 관계된 말은 모두 짧아요. 따라서 눈은 짧게 하고, 반면에 그 옆에 내리는 눈은 뭐야? 그 옆에 내리는 눈은 자연현상으로서의 눈을 말하지, 이때 눈은 길게 발음하고. 또 대장 했을 때 앞에 대장은 즉 장부야, 장부. 이렇게 뭐 금전출납부라든지 아니면은 입출금 통장이라든지 이런 장부를 말해. 그런 장부는 짧게 말하는 거고, 반면에 그 옆에 대장은 뭐야? 장수를 말하죠. 즉 직위로서의, 군대에서의 대장을 말하고. 우리 대장 되는 건 오래 걸리잖아. 그렇죠? 군대 가면 바로 대장 주냐? 아니지. 오래 걸려. 그러므로 대장은 길게 발음하고, 그러나 서류로서의 대장은 짧게 한다. 여기 이 글자는 이게 여기다가 쭉 그면 두건 건자고요. 이게 없으면 그냥 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뭔가 글씨를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이런 옷감에다 쓰거나 아니면 대나무에다 쓰거나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 장이라는 발음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서류를 말할 때 꼭 이 장자를 써요. 이해돼요? 그래서 대장 하면은 짧게 하고, 반면에 그 옆에 대장은 장수를 말한다. 그 다음 굴은, 먹는 굴은 짧게 하고, 반면에 그 옆에 굴은 동굴의 굴이거든. 그 한자를 보면
이렇게 구멍혈자가 있어. 이 구멍혈자거든. 구멍이야 구멍. 그리고 굴이라는 발음은 여기에 있고 이게 구부러질 굴자예요. 그러니까 굴하는 이 발음할 때 이 굴은 동굴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동굴은 그 깊이를 알기 어려우니까 길게 발음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먹는 굴은 짧게 하고 동굴의 굴은 길다 하는 거야. 다음 달리는 말은 짧게 발음하고 반면에 사람이 하는 말은 길게 하고 또 말다 했을 때 이 말다는 이렇게 서류 같은 것 또는 어떤 옷감 같은 걸 둘둘 마는 거야. 이 마는 건 짧게 하니까 말다 할 때는 짧게 발음하고 반면에 그 옆에 말다는 중지라고 써놨지 한자로 즉 금지하다의 말다야. 금지하다의 말대 보조용은 금지하다는 의미의 말다는 길게 한다. 또 무력했을 때 기운이 빠지는 건 짧게 무력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고 반면에 힘을 기르는 무력은 길게 발음한다. 또 묻다 했을 때 그 옆에 흑토자가 보이죠? 흑토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땅에 묻는 거야. 땅에 묻는 거. 죽은 사람을 땅에 묻으니까 매장이고 불에 태우면은 화장이고 바람에 날려보내면 뭐야? 풍장이고. 그래서 묻을 매자죠. 그러니까 땅에 묻는다는 의미의 묻다는 짧게 발음한다. 반면에 질문을 물을 때에는 알 때까지 궁금한 걸 알 때까지 물어야 되니까 길게 발음한다. 지금 스님이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묻다 이래봤자 기억에 남을 게 없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왜 이게 긴 소리일까? 왜 이게 짧은 소리일까? 어차피 외워야 하는 거라면 의미를 부여하며 외워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운 단어들을 혹시 문제나 이런 데 마주칠 때에도 이걸 암기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 이건 이런 이유로 긴 걸 거야. 이건 이런 이유로 짧을 거야. 하고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서 외우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묻는다 할 때 묻다는 즉 길게 발음하죠. 그런데 봐봐요. 여기 부수 대문 문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대문에다 대고 입을 대고 뭐 하겠어요? 말하겠죠.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의미의 문자예요. 즉 그 말은 묻는다. 계십니까? 하고 대문에다 대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래서 물을 문자고 만약에 여기 대문이 있는데 여기 귀를 딱 대고 있어. 그럼 무슨 뜻이겠어 이거? 듣는다라는 들을 문자가 되겠지. 또 여기 문자가 있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밀고 있어. 두 손으로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열다라는 의미일 거고. 또 여기 대문이 있는데 여기다 빗장을 이렇게 질렀어. 이렇게 빗장을 질르면 뭐 하는 거야? 다들 패자가 돼요. 그러니까 한자는 결국 뜻과 뜻이 만나거나 뜻과 의미 만나는 거니까 최소한 이건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는 거야? 대문과 관련되는 거야. 이건 열다, 이건 닫다, 이건 묻다, 이건 듣다. 또 여기 대문 있는데 이렇게 달이 비치네. 뭐야? 한가로운 거야. 대문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한가로울 한자야. 이해돼요? 또 여기 대문 있는데 나무로 상을 마련해 놨어. 뭐겠어 여기? 쉬겠지. 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한자는요. 이런 부수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자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우려고 듣지 말고 그냥 물을 문, 들을 문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아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뜻이 이건데 그래서 한자가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시간이 들더라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라고. 그리고 그걸 서로 알아먹기 위해서는 뭘 공부하라고? 부수를 공부하라고. 이번 주에 꼭 부수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해돼요? 더 뭔가를 하기를 바라진 않아. 여러분들은 하라는 것도 안 해.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게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하거든요. 근데 2주 되면 또 미루고 3주 되면 또 미루고 또 국어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5과목이 고르게 잘 봐야죠. 그럼 그 5과목 모두 해야 될 걸 하다 보면 일주일이 빠듯한 거야. 혼자 뭘 계획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 스님들이 하라는 것만 하나하나 하면 그러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야.
여러분들이 혼자서 뭔가를 다 알아서 아 이번 주는 이거라고 또 이번 주에는 이 내용에 이거라고 이걸 다 알면 뭐하러 학원아 올 필요 없죠. 알겠어요? 지가 알아서 아침에 일어나고 아 오늘은 국어부터 하고 오늘은 국어에 어느 진도를 나가고 아 이걸 할 때는 먼저 이걸 숙제로 하고 이거 다 혼자 아는 사람이면 뭐하러 학원 옵니까? 올 필요가 없죠. 다만 그런 번거로운 계획을 스님들이 또 시험이 가까워올 때마다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한테 해야 될 걸 말해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학원에 오는 이유예요. 이해돼요? 혼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계획적으로 다 하는 애는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돌아봐봐.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 학교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과목들을 과연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겠어요? 못합니다. 죽어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거. 근데 학교라는 곳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가고, 그죠? 담임이 패든 어쩌든 일단 억지로라도 가고 부모님이 억지로 또 밀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거야. 어떤 미친놈이 월요일부터 체육하고 월요일부터 음악하고 월요일부터 영어하고 누가 그러겠어. 그렇게 못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근데 학교라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서 뭐야? 움직이기 싫어도 체육하라고 그러면 체육해야 되고 미술하라면 또 그리기 싫어도 그리고 그죠? 뭐 잘 못해도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는 거거든. 학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혼자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뭐 사회, 국사, 사회, 과학 이런 걸 다 한다며 학원 필요 없지. 그러나 학원에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영어 하고 싶어도 국어니까 국어 하게 되고 또 국어에 그냥 쉬운 거 하고 싶어도 스님이 이 진도를 나가니까 그 진도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또 2달마다 또 1년마다 이렇게 뭔가 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스님들이 하라는 거는 꼭 하고 그러면은 가장 그게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한자 부수 공부하라. 알겠죠? 자, 그다음 밤과 밤이 있는데 앞에 밤은 낮과 밤이지. 낮과 밤은 짧아. 우리 좀 잘만 하면 아침이고 잘만 하면 그죠? 밤은 짧아. 어떤 놈은 밤에 너무 길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병들었다라고 그래요. 병들어. 아픈 애야. 그건 아픈 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스님은요. 여기 서울이니까 지하철 타고 오잖아. 그럼 직행 용산에서 동이천 가는 걸 탄다고. 용산에서 딱 타. 그리고 다음이 노량진, 다음 신길, 그리고 눈 뜨면 동암이래.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지는 거야. 건강하니까 자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팔팔하게 수업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몸이 힘들고 뭔가 병들고 그러면 잠 안 와요. 잠 안 옵니다. 계속 다음 신길, 다음 영등포, 다음 신도림, 다음 구로 언제 가나 그럼 또 다음 뭐 개봉 다 헤아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동암 그럼 이제 드디어 주안이고 그러다가 그때 잠들면 이제 동인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강하면 그냥 딱 그때 되면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병들면은 꼭 동인천에서 깨더라고. 그래서 이게 건강하면 밤은 짧아. 그래서 밤은 짧게 하고 반면에 그 옆에 밤은 뭐겠어? 나무 목자가 있잖아. 나무 목자가. 그러면 나무에 뭔가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음은 모르더라도 이건 뭐야? 분명히 과일을 말하지. 나무에 달리는 거야. 그래서 밤나무의 밤자죠. 그죠? 먹는 밤이야. 그 밤율자입니다. 밤율자. 그래서 이 밤은 겨울 돼가지고 잘 구워 먹어야 되니까 길게 하는 거야. 다음 발이야 발. 자 앞에 발은 발족자. 제부스 글자지. 발족자. 우리 발을 상용한 글자야. 발족자. 이건 짧게 하는 거야. 신체를 나타내는 발은 짧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옆에 발은요.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햇빛 가리는 늘여놓은 거야. 저런 블라인드. 저런 걸 발이라고 그래요. 발은 길게 늘여놔야 되니까 뭐야? 길게 한다. 됐죠? 또 앞에 벌은 죄와 벌의 벌이죠? 벌 받다 할 때의 벌이에요. 벌 받다의 벌은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뭐 5분 손 드는 것보다는 2분 손 드는 게 낫고 그죠? 10번 운동장 도는 것보다는 5번 도는 게 낫잖아. 따라서 벌은 짧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벌은 이렇게 벌레 충자가 들어있어. 우리가 어떤 한자어에 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곤충.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봉우리 봉자는
발음을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벌봉자죠. 벌봉. 그래서 우리가 양봉업 하면 뭐야? 벌꿀 따는 거야. 따라서 날아다니는 벌은 짧게 한다, 길게 한다? 길게 한다. 이 벌이란 놈은 길게 날아다녀서 길게 한다. 자, 솔 하면 나무 목자 있잖아. 나무 목자, 그러니까 나무와 관련된 거겠지. 그죠? 소나무야. 솔은, 소나무에 맺는 솔은 짧게 하고, 반면에 솔로 털다, 먼지를 떨 때 이 솔을 이용해. 자, 솔로 그러면은 깨끗하게 떨어내야 되니까 솔은 길게 발음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그 밑에 사신 했을 때 사자가 개인을 말하는 사자지. 그러니까 사신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편지나 또는 믿음을 사신이라고 하고, 이는 짧게 발음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사신할 때 사자는 시킬 사자죠. 즉 시키는 신하가 사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사신을 보낸다 하면은 부하 신하를 보낸다는 거니까, 이때 시키는 놈은 즉 일을 끝날 때까지 즉 길게 발음해서 사신하면 길게 발음해요. 자, 없다 할 때 이 등에 없다라는 의미일 때는 짧게 하고, 반면에 그 뒤에 없을 묻자 없다 할 때는 길게 발음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없어질 때는 오래 걸리니까 빚을 없는 거는 짧게 금방 빚지니까 없다 짧게 하는 거고, 반면에 빚이 다 없어지는 건 오래 걸리니까 없다 길게 한다는 거야.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긴 소리 짧은 소리는 익혀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달까지 했던 보충 교재에 선생님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예를 넣어놨으니까 보충 자료가 있는 친구는 그걸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 와서 보충 자료 따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카페에 가시면은 이 문법과 관련된 즉 프린트가 있을 거고, 거기에 보면 소리의 길이에 관해서 이거보다 두서너 배 많은 내용이 있을 거야. 그 정도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제 긴 소리 짧은 소리를 외웠다고 하자. 외웠다고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긴 소리는 밑줄 쳐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나. 긴 소리는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나. 그러니까 본래 길게 발음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 눈보라 할 때의 눈은 길게 하는 거죠. 그러나 첫눈하고 두 번째 음절로 가면 짧아진다고. 이해했어요? 또 말씨할 때의 말은 길게 하는 거지만 반말하다 반말하고 두 번째 음절로 가면 짧아져. 많다라는 말이 원래 길게 발음하는 건데 수많은 하면 두 번째 음절로 가니까 많다는 짧아진다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그런데요, 나중에 어문 규정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원래 두 번째 음절로 가면 짧아지는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자, 메모해. 예외적으로 반신반의, 제3제사, 이렇게 같은 음이 반복되는 합성어, 즉 반신과 반의가 만났고 제3과 제사가 만났지. 즉 이렇게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그 첫 소리가 길게 나면 그 세 번째 오는 소리도 길게 내요. 원래는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짧아지는데 예외라고. 어떤 경우가 예외다?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합성어. 그래서 무조건 합성어면 뒤로 가도 길게 된다 이 뜻이 아니라 같은 글자가 반복돼야 돼. 그래서 반신 반의 제3 제사의 경우는 첫 소리 반도 길고 세 번째 음절의 반도 길어. 또 제3 제사 할 때 첫 소리 제도 길고 세 번째 음절의 제도 길어요. 예외적이지. 그래서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합성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둘 다 길게 한다. 다음 2번,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요 단음절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지는 경우와
용언 어간에 피동사동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직 문법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읽어도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문법이 좀 익숙한 친구는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처음 문법적인 걸 접근하는 친구는 알아보기 힘든데, 자, 칠판 봐봐. 이런 얘기예요. 감따 할 때 감따는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쌍점이 표시되어 있어. 즉 긴 소리란 얘기야. 그런데 이 감따라는 이 단어에서 앞에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어간. 뒤에 부분은 뭐라고 부른다고? 어미. 즉 단음절 용언 어간에, 이 말은 뭐냐면 어간이 한 글자인 단어에, 이런 뜻이야. 그 다음 뭐가 올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즉 은이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잖아. 그러면 원래 길던 말도 뭐한다? 짧아진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 자 봐봐. 이게 왜 이해 안 돼? 자 봐봐. 감따하고 이게 긴 소리야. 이게 긴 소리라는 건 이제 공부해야 되고. 자 공부했지? 그러면 항상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졌다고 첫 시간에도 했잖아. 그러면 감따에서 어간이 어디야? 감. 어미가 어디야? 다야. 그런데 이 어간이 한 글자로 돼 있잖아. 그래서 단음절 용언 어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단음절 어간에. 그러니까 어간이 한 글자인 단어가 이 말이야. 그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자 여기서는 다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지만 여기는 어간 빼고 나머지가 어미야. 그럼 어미가 뭐로 시작했어? 은이 모음으로 시작했잖아. 이렇게 오면 짧아진다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단음절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 전미사. 피동 사동 전미사는 나중에 배울 거야. 일단은 어떤 단어에 전미사가 붙어 세 말을 만드는데 감따에 전미사 기가 온 거야. 감기다 하고 기가 온 거야. 이때는 어미가 아니라 전미사야. 감따에 사동 전미사 기가 온 거지. 눈을 감게 하는 거야. 따라서 감기다 하고 전미사가 오면 그러면 짧아진다 이 말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예문에서도 감따 하면 길지만 가문이 짧아지고, 밟다는 길게 내지만 밟으면 짧아지지. 왜냐면 모음의 어미가 왔으니까. 또 꼬다 길게 하지만 꼬이다 전미사가 오면 짧아진다 이거야. 삼다 길지만 삼기다 하고 기가 오면, 전미사가 오면 짧아진다 이 뜻이야. 사실은 이게 별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잊어버리게 돼요. 이거 배웠던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니까 틀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얘기한 이 공식과는 관계없이 원래 길던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거나 사동피동 전미사가 와도 길게 소리 나는 예외가 있어. 이것도 나중에 어문 규정에서 공부할 건데 여기서 먼저 말을 하면 메모에 예외. 즉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일단 요 셋을 기억해놔.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이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는 끌다도 길지만 끌리다도 길고, 벌다도 길지만 벌리다도 길고, 없다도 길지만 없애다도 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늘 길게 발음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주의할 장단음에 단음임에도 불구하고 장음으로 잘못 발음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장음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모두 뭐야? 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거야.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가중, 가치, 고속, 비리, 전통, 파해. 또 장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음으로 잘못 발음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건 길게 발음하라 이거지. 읽어봅시다. 시작. 개정, 경기, 도로,
보도, 애정, 전형, 행운 이런 말들은 즉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방화와 방화의 경우에는 이게 동음이 이어져.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는 똑같은 소리인데 한자가 다르지. 자, 앞에 방화는 방향방자에 이렇게 고을읍자가 와서 가로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이 나는 방향을 막았으니까 이때 방화는 불을 끈다는 거야, 불을 지른다는 거야? 불을 끈다는 거지. 불을 끄는 건 짧게 한다, 길게 한다? 짧게 한다. 불은 빨리 끄는 게 좋으니까 방화는 짧게 소리가 납니다. 됐죠? 반면에 여기 방향을 나타내는 방자에 이 손수변이 오면 불이 나는 방향으로 부채질을 하는 거니까 이건 불을 붙인다는 의미겠죠? 불을 지른다는 의미겠죠? 불을 지른다의 방화는 길게 한다, 짧게 한다, 길게 한다. 그래서 주의하자 이 말이야. 그럼 선생님 방화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걸 길게 하는지 짧게 하는지 옆에 한자를 써주면 구별할 수 있지만 한자를 안 써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바보야. 알겠어요? 그럼 못하죠. 반드시 한자를 써주죠. 아니면은 한자 써주기 싫으면 어떻게 내겠어요? 문장을. 그렇지. 문장을 주겠지. 그는 방화범으로 의심받는다. 그는 방화범으로 의심받는다. 그러면은 이 방화야 이 방화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지. 그는 방화범으로 의심받는다. 아래 거가 되겠지. 그러면 길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또 감상이라는 단어 봐봐. 앞에 감상은 이 상자가 셋 다 상자가 결정적으로 다르지. 이 상자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상장 받아봤을 때 한자로 저 상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상품 상자도 되고요. 또 하나 어떤 의미도 있냐면 즐기다라는 뜻이 있어. 이 상자는 무슨 뜻? 즐기다. 그러니까 감상했을 때 이 상자를 쓰면 영화 감상, 음악 감상처럼 즐긴 거야. 이렇게 즐긴다는 의미의 상자는 감상은 짧게 한다, 길게 한다? 짧게 합니다. 영화 감상 2시간이면 끝나. 그죠? 그럼 또 어떤 놈은 선생님 감동은 오래 가잖아요. 닥쳐 임마. 그게 아니라 영화 보는 시간 임마. 영화 보는 시간 2시간이면 끝나잖아. 그래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뭐다? 짧게 한다. 이해되지? 그 다음 그 옆에 감상은 상자가 뭐가 써 있어?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잖아. 뭐가 써 있어? 서로 상자에 마음 신변이 있어. 서로 쳐다보면서 뭐 하겠냐? 생각하겠지. 생각 상자죠. 그러니까 이때 감상은 뭐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독서 감상문 그러면요. 이 감상이 바로 생각 상자를 씁니다. 즐길 상자 안 씁니다. 왜? 책을 읽는데 2시간이면 끝나는 게 어딨니? 대부분은. 그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때는 즐길 상자를 쓰지만 독서 감상할 때는 이 생각 상자를 써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감상은 뭐야? 생각을 오래 해야겠지? 따라서 짧게 한다, 길게 한다? 길게 한다. 이해했어요? 또 그 옆에 감상은 뭐냐? 이게 사람인 변에 이게 상처 입을 상자야. 상처 입을 상자. 그러니까 마음의 정서적인 상처를 입는 거야. 뭔가 쓸쓸하고 뭐 애틋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감상적이다 이러는 거야. 철수는 감상적이야. 그래서 가을만 되면 애가 바바리 코트 입고 다녀. 알겠어요? 이럴 때 그 감상적이야. 그럴 때 이 상처 입을 상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여리여리하고 감상적인 건 오래 가죠. 그러므로 그때의 감상도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시험 문제에 밑줄 친 감상에 해당하는 한자는 하고 물어봤어. 그죠? 1번 즐길 상자가 들어간 감상, 2번 상처 입을 상자가 들어가는 감상, 3번 생각 상자가 들어가는 감상, 또 4번은 뭐 윗상자가 들어간 감상 이랬어. 그러면 밑줄 친 감상에 해당하는 한자는 답은 뭐가 될까?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 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해돼요? 앞뒤의 문장을 봐야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철수는 사춘기가 지나서부터 감상적으로 변했다. 감상적으로 변했다. 이러면 답이 뭐가 돼? 상처 입을 상자가 들어간 게 답이 되겠지. 됐어요? 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고 감상문을 써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고 감상문을 써라. 그럼 어떤 상자를 써야겠어? 생각 상자가 들어간 상자를 써야겠지. 이번 주 숙제는 베토벤의 음악을 감상하는 겁니다. 이번 주 숙제는 베토벤의 음악을 감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상자를 쓰겠어? 즐길 상자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한다는 건 감상이라는 낱말에 해당하는 한자를 외운다 이게 아닙니다. 낱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알면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추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뜻을 모르는 한자, 뜻을 모르는 우리말은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손으로 계속 똑같은 글자 써보는 거 그거 손만 떨려. 알겠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머리에다 집어넣으려면 의미를 반드시 찾아가면서 의미를 확인하면서 공부해야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그만하면 살만하더라 이럴 때 우리가 이게 물건을 산다는 건지 그래서 살만하다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살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만하다는 건지 즉 그 의미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진다고. 만약에 물건을 산다 그럼 뭐야? 짧게 발음하고 반면에 생활한다는 의미일 때는 뭐야? 길게 발음한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파트 즉 의문의 종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강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네 번째 파트. 네 번째 파트의 제목이 뭐야? 4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의문 변동이라는 말을 써놨어. 의문 변동. 자, 칠판 봐봐요. 우리가 의문 변동이라고 했을 때 의문이 바뀐 거야. 그 바뀐 걸 보고 그 종류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의문 변동 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즉 교체, 축약, 그리고 탈락, 그리고 첨가. 그럼 봐. 이걸 만약에 내가 공부했다. 그러면 다음 중 의문 변동 중 원래 의문이 사라지는 게 뭐냐? 의문 탈락. 이런 거 시험에 안 낸다고. 알겠어요? 그런 걸 묻는 건 안 낸다고. 그럼 뭘 물어보느냐? 다음에 밑줄 친 말에 일어난 의문 변동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의문 변동이라고 했으니까 좋다라는 이 글자를 발음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좋다. 그러면 이게 이 네 개 중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야. 이해돼? 보니까 히읗과
디귿이 표기에 있었는데 막상 발음을 했더니 티읕으로 하나로 줄어들었어. 원래 있던 건 없어지고 하나로 줄어들었어. 그럼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그렇지, 축약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겠지.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만든 거야. 별게 아니라. 이해돼? 또 조타를 공부하고 시험장 갔는데 시험 문제에 조화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조타밖에 안 배웠는데 이러면 그 바보 같은 놈이고. 알겠어요? 내가 안 배운 게 나왔더라도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되잖아. 얘를 발음했더니 어떻게 돼? 조아라고 되지. 좋아, 좋아. 이렇게? 아니지? 좋아. 그러면 히읗과 아가 만났는데 이번에는 뭐야? 아만 남았잖아. 분명히 하나로 줄어든 건 줄어들었지만 아까하고는 달리 하나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자라면. 그렇지, 탈락.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학자들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해돼? 문제는 이런 거지. 거기 서 하고 서의 밑줄을 딱 쳤어. 그죠?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하면 발음했더니 뭐야? 발음했더니 어떻게 돼? 뭘 망설여, 똑같이 서지. 그지? 그랬더니 어문이 바뀐 게 없네. 그죠? 바뀐 게 없는데 변동을 물었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 읽었는데 발음이 똑같으면 뭘 해야 돼? 형태소를 분석해야 돼. 이 서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얘는 서다라는 서라는 어간에 우리말에 어간 혼자는 못 쓰니까 어미 뭐가 온 거야? 어가 온 거야. 이해돼? 즉 서어가 뭐로 된 거야? 서로. 그럼 이제 찾을 수 있지. 그럼 찾을 수 있지? 뭐가 일어난 거야? 아무거나 하고 하나 건지자 이러면 안 돼. 생각을 잘해서 하나만 해야지. 이것저것 던져보고 맞히겠다 이러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서어가 서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학자라면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 탈락이라고 하겠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줄었잖아. 그런데 여기도 어 있고 여기도 어 있고 근데 어 하나만 남았잖아. 그럼 왜 축약이야? 축약은 완전히 새로운 게 돼야지 축약이고 탈락이지. 알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식욕일락이 이것도 못해? 이 두 개가 남아서.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남았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탈락. 완전히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축약.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탈락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하면 돼. 그리고 밑줄 친 말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과 같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 발음도 돼야. 그죠? 그런데 우리말은 어간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돼는 어떻게 이루어진 말이야? 돼라는 어간에 뭐가 온 거야? 어미 어가 온 거야. 돼어가 줄어서 뭐가 되는 거야? 돼가. 자, 그럼 이제 이름 붙여봐. 저 경우에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어? 뭐라고 이름 붙이면 돼? 축약. 왜 이거 대답이 안 나오지? 이게 뭐가 어려워? 왜하고 어가 만나서 왜가 되는데 두 개 다 없어졌잖아. 두 개 다. 그리고 하나로 줄었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축약. 선생님, 왜와 어가 만나 결합 이러면 안 되니까 닥쳐 임마. 그런 게 어딨어. 결합 이런 거. 그런 말은 없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준 거야. 왜라는 글자가 온 거야. 이 왜와 어가 만나 왜 결합된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돼? 축약. 알겠죠? 자, 이렇게 음운 변동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즉 이렇게 변화된 걸 가지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야. 이해돼? 자, 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배우고 일단 지금 배울 건 뭐냐면 이렇게 동시대에 발음을 했는데 달라진 건 변동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말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지금 거북이라고 하잖아. 거북.
근데 이게 15세기 표기는 거북이라고 써 있어요. 15세기 때는. 15세기 때는 거북이 아니라 거북이라고 썼다고. 그럼 거북이, 옛날에는 거북이였는데 지금은 거북이라고 해. 자, 이러면 시간이 흘러서 변했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천이라고 해. 아까 언어의 역사성 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면 뭐라고 한다고? 변천. 동시대에 변화하면 뭐라고 한다고? 변동. 그러면 변천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학자라면, 여러분들이 국어학자라면 뭐라고 이름 붙이겠느냐 이거야. 이 변천을 가리켜. 자, 여기 있는 말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이해돼? 똑같은 비읍이었는데 하나를 기억으로 바꿨단 말이야. 이유도 없어. 이렇게 바꿨어. 그죠? 물론 이유를 얘기한다면 더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 거북이, 거북보다는 말하기가 쉽잖아. 거북아 이러고 다니면 네가 거북이가 되겠지. 그럴 때 거북아 하면 훨씬 말하기가 낫잖아. 그죠? 그래서 바꾼 거거든. 그럼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 교체라고 말하기 쉬운데 문제는 이럴 때는 서로 같았던 것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다를 이자를 써서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무슨 작용이야? 변천이야. 이해됐어요? 이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화작용은 변천이 되거든. 자, 그래서 음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 변동과 변천. 근데 우리가 현대문법에서 공부하는 건 뭐야? 변동이야. 그래서 지금 47쪽에 음운 변화에 갈래 했을 때 통시적 변화, 이게 뭐라고? 변천. 통시적이라는 말이 시간이 흘러 변화한다 이 말이야. 통시적 변화, 변천. 그 다음 동시대의 변화에 그럼 뭐라고 불러? 변동. 이해했어? 그래서 변천의 경우는 저렇게 부등호로 표시하는 거야. 편디가 천지가 되고 거짓이 거짓이 되고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건 변천의 약속이야. 반면에 그 아래 변동은 굳이 하고 발음이 화살표를 했지? 그런 다음에 대괄호 안에 굳이라고 발음을 썼어. 이러면 변동이야. 대신 변동 중에 이제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은 변동과 변천을 설명한 거야. 변천은 현대문법이 아니야. 변천은 고전문법에서 다루는 거야. 현대문법에서는 뭐만 다룬다? 변동만 다룬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음운 변동의 종류에 들어가기 전에 끝으로 자생적 변화와 결합적 변화는 무슨 뜻이냐? 자생적 변화는 다른 음운의 영향 없이 바뀌는 거야. 이게 자생적 변화야. 선생님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꽃을 발음하면 꽃하고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발음해봐. 꽃 뭐가 발음돼? 디귿이. 다른 음운이 와서 바뀐 게 아니라 이 치읓은 소리가 안 나. 끝소리에서. 그 대표음 뭐로 소리나? 디귿으로. 이걸 나중에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배우겠지만 일단은 그건 둘째치고 이렇게 받침에 대표음이 소리가 나는데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치읓은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뀐 거야.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고 이는 자생적이야 결합적이야? 자생적 변화라고. 그래서 자생적 변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래서 자생적 변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보지도 마. 아직 보라는 말 없으면 나머지 보지도 말고 다음 페이지. 반면에 결합적 변화는 음절의 끝소리 이외의 모든 것, 즉 다른 것은 다른 음운이 와서 변화가 일어나. 이걸 우리가 결합적 변화다라고 해. 이해됐지? 그런데 그 결합적 변화 안에서도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는 걸 결정적 변동이라고 하고 반면에
조건이 같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걸 수위적 변동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용어 수위적 변동은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지어서 기억하면 돼. 다른 때는 별로 쓸 일이 없고 메모에 사이소리 현상에서만. 왜냐면 다른 거는 다 비표준 발음이라 해당이 없고 사이소리 현상에서만 수위적 변동이라는 말이 기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봐봐.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면서 특히 문법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시간 공부해도 단 5분이라도 정리 한번 하고, 알겠어요? 이건 혼자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계속 많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정리를 한번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정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식인 거야. 자, 보자. 음운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음운 변천. 이건 어디서 다룬다? 고전 문법에서. 반면에 동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라고 한다? 음운 변동. 따라서 이는 현대 문법에서 다룬다. 그래서 음운 변천을 뭐라고도 부른다? 통시적 변화. 음운 변동은 뭐라고 부른다? 공시적 변화. 다음, 음운 변동 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다. 네 가지. 뭐라고? 교체, 또 축약, 또 탈락, 또 첨가. 그리고 어떤 말에 음운 변화를 물었을 때 그 달라진 걸 보고 이 넷 중에 무엇인가 판단하면 되고, 만약에 달라진 게 없으면 뭘 해야 된다고? 형태소를 분석해서 즉 어떤 음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찾자 이 말이야. 다음, 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음절의 끝소리가 규칙 같은 것은 다른 음운에 영향 없이 일어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생적 변동이라고 하고, 자음동화나 구개음화처럼 이렇게 다른 음운과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면 뭐라고 한다? 결합적 변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결합적 변동 안에는 조건이 맞으면 항상 일어나는 결정적 변동과 조건이 같아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위적 변동이 있다. 수위적 변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교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